자,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입니다. 경매, 공매 차이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거고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 캠코라고 얘기하는 데서 진행을 합니다. 그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도 강의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공매 캠코나 이런 데 가면 하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또 하나는 개인이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개인 입찰을 해요. 기간 입찰제로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매를 교육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가격 체감은 통상 전차 가격이 20%에서 30%.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0%고요. 용인이나 이런 데 가면 30%씩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오전에 경매가 열리고 오후에 경매 열리고 30%씩 하루에 60%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영월에 갔다가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공매가나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찰 방식은 경매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씁니다. 기일 입찰, 기일 입찰을 지금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이것도 지금 2.5단계, 3단계 되면은 기간 입찰제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일 입찰이라는 거는 오늘 기일을 해서 오늘 10시까지 와서 이 경매장에 사람들이 왕창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기일을 정해서 하는 거.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기간을 내고 자기가 원할 때 가서 그 금액을 써서 내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기간 입찰제와 기일 입찰제에 대한 두 가지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어디가 더 높게 낙찰되느냐를 봤더니 기일 입찰이 그러니까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많은 그 낙찰가가 높아요. 그래서 기간 입찰을 본격적으로 채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 기간 입찰이라 이걸 하면 전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캠코 형식으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기일 입찰이 지금 낙찰가가 높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건 이익 때문에 지금은 현재까지는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배당 그다음에 잔금 불납 입시에 대한 거 국고로 환수되고 그다음에 배당 금액으로 들어간 거 경매와 공매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대금 불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금 잔금 기한에 대한 거 낙찰 허가 결정 후에 우리가 얘기하면 30에서 40일 정도 차이를 두는데 공매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60일 이내. 그리고 또 연장해달라면 연장을 해줍니다. 경매도 연장을 해달라면 연장을 해줍니다. 대신에 뭐는 내야 돼요? 낙찰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내야 돼요. 이자가 법원의 이자가 지금 현재 15%예요. 사채업하고 법원하고 같습니다. 상당히 높게 받아요. 기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와 명도에 관한 거 쭉 해서 넘어갑니다. 자, 낙찰가에 대한 거죠. 낙찰가 세금에 대한 건데 이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1가구 조정구역 안에 조정구역이나 규제지역 안에서 1가구 다주택, 1가구 1주택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는 한시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는 1%에 해당이 돼요. 1%나 이 비율로 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세요. 집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서울에 또 집을 하나 더 사서 1년 안에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세율, 현행 세율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죠. 그럼 취득세를 8% 내야 돼요. 취득세.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이라면 12%를 내야 돼요. 법인은 다 이제 몽땅 올라서 12%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투자하는 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대부분 조그만 물건들을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큰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12%라고 그러면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5억짜리 12%면 20억짜리 15%라고 생각해요. 2억짜리 2억 2천이 넘어가는 2억 4천 정도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건을 하시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꼭 이걸 1가구 1주택 1세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1경만 2세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단계별 패턴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유형을 해야 돼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아니면은 대지, 이권, 미등기냐, 뭐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대지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로 나누냐면 토지만 있는 등기, 토지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만 있는 등기, 건물만 있는 거. 세 번째는 집합 건물,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서 있는 거. 이 세 가지 등기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주공이나 이런데 SH나 이런 것들은 토지값이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로 나오냐면 거의 분할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포주공이나 잠시 반포주공이나 뭐 이런 데도 가면 거기 가면 토지가 몇 번에 몇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지분으로만 나와 있어요. 전체 지분으로만.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가 일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측량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일본 걸 그대로 썼습니다. 일본 걸 쓰다 보니까 현실 측량과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측량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실측하는 것과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 다 달라요. 면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걸 우선하냐면 토지 대장을 우선합니다. 토지 대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측량을 다시 하고 있는데 측량표에 의해서 잘못 손해 보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를 사시거나 주택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는데 토지를 사시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그 측량 성과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토지 그거에 가서 지적공사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여러분들 토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 토지 잘 있느냐 이게 내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줄어듭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 전에 경매 절차를 패턴을 보면 입찰 전, 입차 당일, 낙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고 명도 패턴은 소유자냐, 그러니까 거주하는 게 소유자냐,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면 소액 임차인이냐, 후순위 임차인이냐, 제3자 거주하냐, 그 다음에 거주자 없음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도 많이 거주를 해요. 우리가 아파트나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를 가보면 제3자 점유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생활 생태 뭐 이런 데를 가면 상당히 3자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죠. 걔네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명도의 까다로움이라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까다로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현장 조사 패턴을 보시면 해당 물건의 호수. 자, 우리가 해당 물건의 호수라고 얘기하면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빌라 같은 경우나 연립 같은 경우는 어떤 데 가면은 지하 1층을 1층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2층 표시해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앞집이 경매가 나왔는데 내 집이 명도를 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입주시킬 때 잘못 입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가 건축물 대장에는 좌측을 1호라고 해놓고 우측을 2호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입실 때는 여기 좌측을 102호, 여기를 101호, 우측을 101호 이렇게 해놨고 역으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입주를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 돈 빌려달라고 은행에 사업할 때는 다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는데 102호 살던 분이 경매를 나가는데 쫓겨나는 건 102호에 있는 분이 쫓겨나는 거죠. 집이 바뀐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도 중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휘말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도면 확인하실 게 없지만 도생이나 이런 것들은 빌라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분석 패턴은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은 지금 정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2년 신법이 되면서 뭐가 됐냐면 경매 강사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말소가 되는 기준을 잡자. 그래서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없는 경우, 권리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임차인의 유형을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후순위와 확정일자 모두 있는 경우 배당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하는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너가 그냥 집주인하고 해서 대항력을 갖췄는데 뭐하러 선순위 임차인 배당 신청하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빼줍니다. 법원에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걸로 해줘요. 근데 그걸 한 걸로 알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액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100건 중에 한 두세 건 정도가 그런 선순위 임차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손해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어려운 게 가격 조사입니다. 가격 조사. 아파트나 이런 거는 가격 조사가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빌라나 이런 거는 가격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 가격 조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토지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가서 가격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들 속아서 사는 게 기획부동산에 가서 많이 속아서 사죠.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사는데 기획부동산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몇 배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팝니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파는 게 보통 1억 미만으로 물건을 잘라서 팔아요. 1억 미만. 딱 투자하기 좋은 만큼 5천, 7천, 1억 미만으로 잘라서 파는데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사서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한 2, 3천 평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토지는 사줘봤는데 그런 식으로 파는 경우 계약금만 치고 걔네들은 잘라 팔기 시작해요. 계약금 치고 토지 주인한테 계약금 주고 토지를 잘라 팔기 시작해서 그걸로 잔금을 내버려요. 사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아서 사는 거긴 하지만 가격이 좀 그런 거니까 그런 거고 실거래가 조사를 분명히 요즘 이제 실거래가나 이런 거는 국토부나 이런 게 워낙 사이트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무리 늦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제 2023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까지가 현실화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까지가 현실화돼요. 그 얘기는 토지를 갖고 있고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는 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세금을 지금의 몇 배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무용 토지나 이런 것들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이미 예상돼 있는 지금 이미 그 발표가 됐고 지금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절차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경매 개시 시점을 합니다. 경매 개시를 하고 경매 준비를 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절차니까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이 절차에 대한 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한번 타면은 잊어먹나요?
하기 전에 자전거 타는 법을 말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운전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운전을 말로 가르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운전은 한번 해보면 쉽죠. 안 잊어먹죠. 잘 안 잊어먹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절차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이 절차를 갖고 공부